자, 사드가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되라고 여러가지 충고를 해줬습니다. 잘 되라고 충고보다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낫겠지요. 그런데 다 외면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군 검찰 개혁 좋은데 꼭 모욕주기식으로 해야 되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돈봉투 문제를 걸고 또 사드 보고 누락으로 검찰과 군을 망신을 줘가면서 개혁한다라는 부분은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초반에 2003년 3월 9일인가요? 검사들과 대화회를 생중계하면서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지요 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검사들 망신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생중계하에서 조리돌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군과 이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요. 거기도 비리가 있고 부조리가 있고 또 정치 지향적이고 처리해야지요. 부패도 척결해야 되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어떤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대로 다 까발려서 가야지. 특정한 사안 하나를 가지고 마치 이 자들은 다 이런 놈들이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군에서 돈 먹은 걸 잡아내거나 군에서 사조직을 만든 걸 잡아내서 하고 검찰이 이 정권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 결과를 뒤집거나 덮어버리거나 한 부분을 잡아서 하라는 겁니다. 검찰 개혁하려면 정윤회와 3인방 지라시를 어떻게 덮었는가, 우병우를 어떻게 보호했는가, 최순실 게이트를 소사를 어떻게 축소시켰는가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을 개혁하려면 방산 비리와 군내 사조직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맞지요. 자,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에 대해서 불쾌하면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게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6개밖에 없는 미국의 무기를 한국이 아니면 필요한 다른 나라에 달라는 사람 많으니까 거기에 팔아먹든 갖다 놓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지, 이걸 한국에 갖다 놓고 기름은 못 공급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권과 핑계대면서 발사대 내기는 언제 배치가 되었는지 모르도록 하고 이미 올라가 있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그걸 갖다가 다시 또 끄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중국이요, 한국이 사드를 갖다 놔서 너네들은 우리가 보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차라리 떳떳하게 한국의 기업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면 그게 차라리 낫지. 위생검사하고 소방검사하고 종업원 시켜서 걸게 하고 이렇게 하는 중국의 태도, 더 나아가서 무슨 관광객이 어떠고, 차라리 한국에는 관광객 안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떳떳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 하는 태도를 보고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한국한테 한 태도를 한국이 지금 미국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여부지와 사업부지의 차이를 모르고 했다 하니까 청와대에는 한술 더 떠서 공여하지도 않은 애초에 공여 예정이었다가 줄였던 이 70만 평방미터를 사업부지다. 즉 사드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사업부지다라면서 70만 평방미터가 넘으니까 일반 또는 전략 환경평가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 환경평가는, 영향평가는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미 올라가 있는 걸 전략 환경 영향평가들이랑 뺐다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된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지니까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어제 박근혜 시절에 국방부가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주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근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 하면 수석 아니면 비서관일 건데 이쯤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익명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대응수단인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는 국방부 입장을 반박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북한이 연일 핵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사드가 그래서 한국에 왔지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앞으로 1년이든 2년이 지난 뒤 사드가 배치될 때쯤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어느 정도는 일단 낙입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이 나든 뭐 제재에 굴복을 하든 서로 협상이 되어서 중단하더니요. 그럼 그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현행 이 환경영향평가법 10조와 23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소신이 있었으면 그냥 이거는 전략환경이나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하면 되는데 국방부는 사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방해를 해서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아주 출력이 센 전자파가 나온다. 그리고 발전기에서 소음이 일어난다. 아니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안 쓰고 고압선만 연결하면 소음 넣을 필요 없잖아요. 저거가 막아놓고 발전기 소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피해 논란 등이 일자 골프장보다 사드 200명 있는 사드 포대가 골프장보다 환경영향 피해가 더 크다는 겁니까? 골프장 한번 봐요. 그 잔디에 잡초 안 생기게 허구한 날 제초제 뿌리지 않습니까? 부자들은요 골프 그 푸른 잔디 위에서 치면 그게 아주 좋다고 착각을 하면서 골프 치는 것이 마치 기존운동인 것처럼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데 골프장에 거기 제초제 엄청 칩니다. 자, 그리고 골프장에서 허구한 날 밥 먹고 사람들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떠나들면서 쓰레기 놓을 거고 폐수 놓을 거고 골프장이 훨씬 더 환경을 오염시키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골프장을 허가를 잘 안 내줬던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짧은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될 환경영향평가를 부득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했는데 그래서 32만 8,777인가 하는 평방메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년 11월에 사드 포대는 8에서 10개월 사이에 배치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그때만 해도 탄핵이 되었을 때가 아니니까 7월 이후에 7, 8월 달 중에는 사드가 배치될 거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3월 6일 날 사드 장비가 국내에 반입이 됐고 그 중에 4월 26일 날 레이더와 발사대 두 기는 이렇게 성주 골프장으로 올라갔지요. 자,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이 조기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사드 전체가 아닌 일부 이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사드 운용, 작전 운용 능력을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시범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5월 1일부터 레이더가 켜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월 14일 날 북한이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탐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청와대는 사드가 시급한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의 핵실험이나 여러가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올해도 있었는데 법적 과정을 이렇게 생략하면서 정말로 시급하게 사드가 배치되어야 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계속 있었는데 이게 뭐 급한 거라고 사드를 갖다 놓냐. 이 마들 이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저는 이 말하는 사람요, 문재인 대통령 옷을 벗겨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꼼수를 이렇게 부렸다. 그래서 30여만 평방미터 부지를 공유하면서 추가 공유 부지가 없다고 하고 그것이 33만 평방미터, 즉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미만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4개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월 동안에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26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는 지역 주민 이주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 주민 계획이라 딱 들어간다 하면 그때부터 틀린 거죠. 그래서 1년 이상 소요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국방부는 애초에 70만 평방미터를 공유할 계획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1단계로 32만 8,799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2단계로 나머지를 공유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사드를 긴급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국여지책으로 국방부가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한미 관계에서나 지금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도 양해를 하지 못하고 이걸 꼼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은 딱 깨놓고 서로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사드 드러내라 소리고 사드 가동 안 되게 하겠다. 자, 북한이 시켰습니까? 중국이 시켰습니까? 누가 시켜서 이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소동의 결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대선 때 공약이요, 정직해야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드 부지 공여부터 지금 꼼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드가 다음 정권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내 허락을 받지 않고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드를 1년 이상 가동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내 의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기존에 무슨 한미 동맹에서 이미 한 부분을 철회시키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뭐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 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사드 자체를 인정하는 듯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 빠른 공무원들이 지시를 받고 알아서 깁니다. 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해서 합동 사드 배치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 차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1, 2회씩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그리고 그동안의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이렇게 파헤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해나가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하면 이제 장시간 가는 거지요. 자, 청와대는 어제 괌에서 미국이 정작 자기 나라 영토인 괌에 배치하는데 23개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13년 4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괌에 사드 포대 3기를 배치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2년이 지난 2015년 6월에 괌에 사드 영구 배치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고, 이후 한 달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밟았어. 그래서 청와대 강의는 괌 사드 배치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23개월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약간 사기를 쳤어요. 미국은 처음에 사드를 배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한 게 아니라 본토에 있는 사드를 임시로 갖다 놓고 북한의 위협이 시급하고 급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갖다 놓고요, 신속 대응 차원에서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구 배치를 위해서 사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 배치해 놓고 배치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으니까 항구적으로 갖다 놓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아예 배치 자체를 이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막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정말 웃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맙시다. 그냥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넘겨받고 주한미군도 그냥 미국 필요 때문에 있으니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 뒷감당하고 또 국민들 반응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꼭 떼놈들 하듯이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중국이요, 한국이 사드를 갖다 놔서 너네들은 우리가 보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차라리 떳떳하게 한국의 기업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면 그게 차라리 낫지. 위생검사하고 소방검사하고 종업원 시켜서 걸게하고 이렇게 하는 중국의 태도, 더 나아가서 무슨 관광객이 어떠고, 차라리 한국에는 관광객 안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떳떳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 하는 태도를 보고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한국한테 한 태도를 한국이 지금 미국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여부지와 사업부지의 차이를 모르고 했다 하니까 청와대에는 한술 더 떠서 공여하지도 않은, 애초에 공여 예정이었다가 줄였던 이 70만 평방미터를 사업부지다. 즉 사드와 관련되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사업부지다라면서 70만 평방미터가 넘으니까 일반 또는 전략 환경평가 대상 개혁한다라는 부분은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초반에 2003년 3월 9일인가요? 검사들과 대화회를 생중계하면서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지요 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검사들 망신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생중계 하에서 조리돌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군과 이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요, 거기도 비리가 있고 부조리가 있고 또 정치지향적이고 처리해야지요. 부패도 척결해야 되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어떤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대로 다 까발려서 가야지, 특정한 사안 하나를 가지고 마치 이 자들은 다 이런 놈들이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군에서 돈 먹은 걸 잡아내거나 군에서 사조직을 만든 걸 잡아내서 하고, 검찰이 이 정권의 지시를 받아서 수사 결과를 뒤집거나 덮어버리거나 한 자, 사드가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되라고 여러가지 충고를 해줬습니다. 잘 되라고 충고보다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게 낫겠지요. 그런데 다 외면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군 검찰 개혁 좋은데 꼭 모욕 주기 식으로 해야 되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돈봉투 문제를 걸고 또 사드 보고 누락으로 검찰과 군을 망신을 줘가면서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환경평가는, 영향평가는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미 올라가 있는 거를 전략환경 영향평가들이랑 뺐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된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아지니까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어제 박근혜 시절에 국방부가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주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근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 하면 수석 아니면 비서관일 건데 이쯤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익명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대응수단인 사드 부분을 잡아서 하라는 겁니다. 검찰개혁하려면 정윤회와 3인방 지라시를 어떻게 덮었는가, 우병우를 어떻게 보호했는가,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를 어떻게 축소시켰는가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을 개혁하려면 방산 비리와 군내 사조직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맞지요. 자,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에 대해서 불쾌하면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게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6개밖에 없는 미국의 무기를 한국이 아니면 필요한 다른 나라에 달라는 사람 많으니까 거기에 팔아먹든 갖다 놓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지, 이걸 한국에 갖다 놓고 기름 못 공급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핑계 대면서 발사된 애기는 언제 배치가 되었는지 모르도록 하고 이미 올라가 있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그걸 갖다가 다시 또 끄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는데